여러분께서는 지금 본격 시사 토크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지금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인터뷰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전략공천지로 이제 공천이 보류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도봉갑 지역의 신지호 의원 연결해서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구 이제 도봉갑이시지 않습니까? 네. 전략공천지로 공천이 보류된 지역인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나요? 네, 저는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 당에서 그 공천 여론조사한 결과들이 일부 좀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를 보면은 제가 그 같은 당내의 다른 경합자들에 비해서 2위 후보에 비해서 약 한 29% 선호도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보다 훨씬 그 차이가 적은 그런 타 지역 의원들은 공천이 확정이 됐고, 예. 됐음에도 불구하고 29% 차이나 난 제 지역이 전략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됐다는 것은 예. 이게 과연 객관적 지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략 공천으로 분류됐다 해서 현역 의원에 대한 공천이 배제된 것은 아니죠. 아니지만 일단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더 좋은 수치인데도 어느 지역은 공천이 확정되고 어느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게 무슨 기준이냐, 고무줄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인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전략 지역이라고 해서 현역이 반드시 배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당 쪽에서는 좀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계신가요? 당에서는요, 일단 전략 지역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저 말고 저 이상으로 경쟁력을 가진 후보를 발굴을 했느냐? 아직 마땅한 사람이 없답니다. 마땅한 사람이 없는데 그 선거도 이제 한 달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서울 선거구라지만 저희 도봉처럼 서울 외곽에 있는 이런 곳은 좀 지역 연고가 있다든가 사람들하고의 어떤 이렇게 쌓아온 정분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생판 모르는 분을 낙하산식으로 이렇게 꼽는다 해서 여기에 선거가 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상당한 경쟁력이 입증된 현역 의원의 공천은 보류해 두는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적행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오늘 공천 결과 발표를 좀 봐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동대문을 같은 경우는 이제 홍준표 의원이 마땅한 대안도 없고 경쟁력이 가장 세다. 이래서 이제 공천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신지호 의원도 그런 범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홍준표 의원께서 오늘 동대문을 받으시면은 저도 그와 유사한 케이스로 공천이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 당 관계자들, 공심위 관계자들에게 이 지역구 사정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설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지역이 이제 상대 후보가 이제 고 김기태 의원의 부인이 나오시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야당 쪽의 움직임을 막을 분이 신지호 의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야당 쪽에서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공천을 갖다가 누를 수 있는 분이? 이제 저희 도봉갑 지역은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자갈밭이고 험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괜찮은 지역 같으면은 비례대표가 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또 이게 신청자들이 있다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비인기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처음으로 한나라당 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말고는 또 특별히 나서겠다고 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저를 안 주고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게 결국 이 선거만 더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고 또 저희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발표가 되니까 상대측 민주당 인재근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선거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죠. 정몽준 전 대표죠. 이제 개인 성명을 통해서 당 비대위가 공천 시스템에서 도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강조하고 있다.
독선과 위선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지적에 좀 동의를 하시는 네, 편입니까? 상당히 동의하고요. 도덕성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뭐냐,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예. 그리고 또 실제 어떤 분은 기소가 됐거나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천이 됐고, 예. 어떤 분은 기소가 된 이후에 나름대로 그 판결이 다 나와서 의원직 상실형이 아닌 그런 판결이 나온데도 그걸 문제 삼아서 공천에서 배제를 했다던가. 그러니까 도덕성은 검증을 해야 되지만 일관된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일관된 잣대가 안 보인다는 점에서 좀 문제입니다. 예. 이재원 같은 경우는 그 밀실 자료가 반대자들에게 정치적 살인병기가 돼서는 안 된다. 네. 컷오프 자료 공개를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 컷오프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저는 그 컷오프 자료를 포함해서 오늘 아침 일부 언론에 나온 그런 당에서 한 여론조사 자료를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이건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그거를 확인을 받는데 합격점이 몇 점인데 내가 몇 점을 맞았으니까 내가 불합격했다. 자기 예. 점수 정도는 확인을 해야지 불합격했다 할지라도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이거는 점수는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너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 결과만을 통보를 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의 어떤 상식하고도 좀 상치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응당 최소한 본인들에게는 만큼은 이 자료를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권영대 사무총장은 컷오프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네. 공개적인 자료 공개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좀 제한적으로 설명하면 가능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요구하는 본인들,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그걸 다 볼 수 있도록 원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예. 그 사실 이제 그 본인이 만약 그걸 받다 손 칠 경우 네. 사실 그게 이제 이미 공개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보고 나서 바로 그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좀 밝히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제한적인 부분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해도 사실상 다 공개하는 셈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렇게 되는데 저는 왜 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으려는지 그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객관적 지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누누이 공언을 해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공개를 하면 뭐가 안 되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든다는 거죠. 예. 그 친이계 쪽 인사들이 좀 더 이번 그 공천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요. 물론 이제 친이계 의원이 많았기 때문에 탈락자도 친이계 의원이 많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실제 이제 탈락자 면면을 보면은 수도권의 경우 친박계라든가 나중에 친박계와 함께 당의 신주류를 형성했던 이른바 쇄신파 의원들은 거의 살아남았습니다. 예. 거의 살아남았고, 이제 친이계 의원 중에서 좀, 작년 주민투표 때라든가 무상급식, 또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은 또 이상해 보니까 하나같이 낙천을 하거나 저처럼 이제 전략 공천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불투명해졌거나 예.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얘기는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수도권은 사실상 굳이 이제 친이 친박을 나누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네. 친이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한나라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공천 기준을 보면 25% 컷오프가 있고요. 네. 그 비율만 정상적으로 이제 적용을 시켜도 친이계가 많은 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너무 그게 이제 좀 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친이계를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그거를 입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요. 예. 그 평가 자료를 공개하는 겁니다. 평가 자료를 공개하면 이게 어떤 주관적 감정과 예. 어떤 정치적 흑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좀 객관적 데이터에 대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들도 납득을 할 텐데
그건 오픈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 하니 예. 의구심만 더 증폭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문제는 간단합니다. 데이터 공개하면은 그걸로 다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예. 앞서 이제 인터뷰한 이상돈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권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쪽 그 공천자 명단을 발표를 하면 수도권 쪽에 있는 분들이 친이계 쪽에 대해서 그렇게 불합리한 공천을 했다, 불공정한 공천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영남권 공천 결과를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질까요? 글쎄, 아직 공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남권은 상대적으로 이제 친박계 의원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탈락자 중에 이제 이상돈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계가 많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이른바 MB 실세 배제론이 이번 공천에 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공심위원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예. 여러 차례 MB 정부 실정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배제시켜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 왔잖아요. 예.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게 전혀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보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예.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네. 이제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요. 저희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철저하게 정치 사기를 당한 것, 그리고 부치는 경로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100% 뜻이 반영이 된 것,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런 주장이 좀 근거가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글쎄, 공천 누구를 하라, 누구를 하지 마라, 이런 것까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고요. 예. 평상시 제가 아는 그분의 스타일상, 그렇게까지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탈락한 김현철 후보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억울한 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일 것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신지 의원께서 지금 강승규 의원이라든지 이번에 탈락하신 분들하고 좀 계속 만나고 계시죠? 연락은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입장이 꼭 같을 것 같지는 않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일단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일단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이제 저도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무소속 출마라든지 무소속 연대 구성, 제3의 신당 창당 다양한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탈락이 확정된 의원님들 중심으로. 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만약에 이 지역에 엉뚱한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다던가 예. 이렇게 되면은 저도 그때는 무소속 출마를 하던 어떤 정치 결사체를 만들어서 출마를 하건 예. 그런 방안 또 이분들과 함께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수도권 선거라는 게 좀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몇천 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팽팽한 상황에서 범여권의 후보들이 여러 명이 나올 경우, 사실 야권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상돈 의원이 굳이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만, 수도권 친이계가 탈당해서 당선되기 힘들다. 본인들도 잘 알 것이다. 이거는 의원들 뿐만 아니고, 이 정치권을 여러 번 본 기자들도 똑같은 생각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까지 좀 고려를 좀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여권 표가 분열해서 야당은 지금 무슨 또 야권 연대가 거의 내일쯤 성사될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거죠, 야권에. 그러니까 이번에 공천을 하면서 철저하게 우리는 지금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덧셈 정치를 해야 됩니다. 네? 불리한 쪽에 덧셈 정치를 해야 되고 유리한 쪽에서 자만에 빠져갖고 좀 뺄셈 정치를 해줘야지 이게 균형에 맞는데 예. 오히려 지금 유리한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 등하고 지금
야권 연대를 통해서 덧셈 정치가 거의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예. 저희 당에서는 뭐가 4년 전에 뭐 공천의 보복이네 뭐네 이런 그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면서 또 그냥 낙천자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좀 이렇게 되고 결국 좀 뺄셈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렇게 가면 뭐 총선은 물론이거니와 대선도 정말 암울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이제 옆에서 정치권 쭉 지켜본 걸로 보면 이런 공천할 때마다 사실 홍역이 없었던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정도의 홍역으로 좀 봐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글쎄, 그 정도 홍역일지, 뭐, 어떨지는 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아직 뭐, 영남권 공천도 남고 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파괴력을 가질지는 저로서도 지금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당 공천 결과를 지켜보시고 신재호 의원께서는 결정을 좀 하시겠군요. 네, 그러려고 합니다. 예. 예. 신재호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